자, 여러분 오늘 다룰 주제는 좀 무거운데요. 그래서 더 같이 봐야 됩니다. 바로 5월 11일이에요. 한국 인터넷이 한번 크게 바뀌는 날입니다. 사실 신호는 진작 있었어요. 정부가 작년 9월 12일에 이미 클라우드 플레어라는 회사한테 차단 요청을 넣어놨고요. 그게 8개월 묵힌 끝에 5월 1일부터 한국 IP에 한해서 본격 작동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5월 11일부터는요, 문체부가 직접 선차단 후심의 방식으로 100여 개 사이트를 본보기로 끊어버립니다. DC, 루리웹, 덕후 댓글창은 이미 활활 타고 있어요. 박힌 댓글이 벌써 검열이 시작됐다라는 거예요. 근데 진짜 골치 아픈 건요, 이번엔 막히는 게 성인 사이트만이 아니라는 점이거든요. 인프라 자체를 막는 방식이다 보니까 합법 사이트도 도매금으로 같이 흔들립니다. 오늘 그 얘기를 시간 순서로 한번 풀어볼게요. 시작점은 5월 1일이었어요. 그날 한국 누리꾼들이 평소 들어가던 일부 해외 사이트에 갔는데요. 익숙한 그 사이트가 안 떠요. 대신에 클라우드 플레어라는 회사 로고가 박힌 차단 페이지가 떴어요. 영어로 이 사이트는 한국에서 접근이 제한됐습니다라는 문구가 박혀 있었거든요. 처음엔 다들 일시적 오류인 줄 알았어요. 근데 시간이 지나도 안 풀립니다. 루리웹에 관련 글이 막 올라오고요. DC에서도 갤러리마다 비슷한 글이 도배됐어요. 거기 박힌 댓글이 뭐였냐면요. 이거 평소엔 멀쩡히 들어가지던 사이트인데 갑자기 왜 안 들어가지는 거지? 이런 톤이었어요. 그리고 더 충격이었던 건요. 자기가 우회용으로 쓰던 클라우드 플레어 자체 VPN 서비스, 그러니까 워프 WARP를 켜도 같은 차단 문구가 떠요. 우회로 쓰던 도구가 정작 그 회사한테서 막힌 거죠. 그래서 DC에서는 이건 차원이 다른 차단이다라는 톤이 박혀 있었어요. 근데 여기서 한 가지 의문이 드시잖아요. 클라우드 플레어가 도대체 뭐길래 한국 정부가 거기다 차단 요청을 넣고요. 또 그 회사가 그걸 들어줬냐는 거죠. 클라우드 플레어를 한마디로 정리하면요. 인터넷의 송수관이에요. CDN, DNS, 보안, 자체 VPN까지 다 합쳐서 사실상 인터넷의 핵심 통로를 쥐고 있는 회사거든요. 전 세계 웹 트래픽의 약 20%가 이 회사를 거쳐서 흘러요. 한국 사이트도 상당수가 클라우드 플레어 뒤에 숨어서 운영됩니다. 일반 사용자가 어떤 사이트에 들어갈 때 진짜 입구가 보이는 게 아니라 클라우드 플레어 입구가 먼저 보이는 구조예요. 그래서 정부 입장에서는요, 사이트 하나하나 쫓을 필요 없이 이 송수관 입구만 잡으면 끝이라는 거죠. 효율이 어마어마합니다. 그래서 작년 9월 12일에 정부가 정식으로 차단 요청을 보내요. 이 시점이 진짜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9월 12일이라고요. 무려 8개월 전이에요. 정부가 정보통신망법에 근거해서 클라우드 플레어한테 특정 사이트들 차단해달라고 공식 요청을 보냈어요. 이게 어떻게 알려졌냐면요. 클라우드 플레어는 투명성 보고서라는 걸 운영하거든요. 어느 나라 정부가 어떤 차단 요청을 보냈는지 다 공개해요. 그리고 루멘 데이터베이스라고 검열 요청 사례를 모으는 사이트가 또 있습니다. 거기에도 한국 정부의 요청 내역이 그대로 박혀 있어요. 결국 사용자들이 5월 1일에 와서야 막혔네라고 알게 됐을 뿐이고요. 사실 그 결정은 8개월 전에 이미 끝나 있었던 거예요. DC, 루리웹 반응이 뭐였냐면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 8개월 동안 아무것도 모르고 있었던 거냐는 톤이었어요. 사실상 어떤 사이트가 막힐지 사용자한테는 통보가 없었던 거니까요. 자, 여기서 두 번째 사건이 등장합니다. 5월 11일 시행되는 저작권 침해 불법 사이트 긴급 접속 차단법, 줄여서 긴급차단법입니다. 핵심 키워드는 선차단 후심이에요. 무슨 말이냐면요. 원래는 어떤 사이트를 막으려면 방심위 심의를 거쳐야 했어요. 시간이 걸리니까 그 사이에 사이트가 도메인을 슬쩍 바꿔서 도망가 버리는 일이 너무 많았거든요. 누누TV 같은 케이스죠. 그래서 새 법은요, 문체부 장관이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면 심의 거치지 않고 바로 차단 명령부터 내리게 됩니다. 심해는 그 뒤에 따라옵니다. 정부 발표에 따르면요, 이미 불법 관찰돼 있던 사이트 100여 개 중에서 본보기 다수를 골라서 5월 11일 첫날에 끊어버린다는 계획입니다. 누리꾼이 막힌 사이트에 들어가면 워닝 페이지로 자동 연결돼요. 근데 정부가 왜 이렇게까지 세게 나오느냐 명분이 있어요. 한국저작권보호원 조사로요. 작년 한 해 K콘텐츠 해외 불법 유통이 무려 4억 9,400만 건입니다. 전년 대비 19.3% 증가했어요. 영상 한 편이 한 번 도둑 맞은 게 4억 9,400만 건이란 얘기예요.
그리고 정부가 항상 트라우마처럼 꺼내드는 사례가 누누TV입니다. 2023년 4월에 폐쇄됐는데요. 폐쇄 직전까지 추정 피해액이 5조 원이었어요. OTT 콘텐츠를 무단 복제해서 무료로 뿌리고요. 도박과 게임 광고로 돈 벌었던 사이트죠. 그러니까 문체부 입장에서는요. 또 다른 누누TV가 나오기 전에 미리 자르겠다는 거예요. 콘텐츠 업계, 그러니까 OTT, 방송사, 영화업계는 환영합니다. 이제야 칼 빼들었다라는 톤입니다. 근데 다른 진영 반응은 또 다릅니다. 그리고 사실 5월 11일은 끝이 아니에요. 7월 1일에 또 한 번 큰 게 옵니다.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른 불법 촬영물 등 유통방지 의무 조항이 한 번 더 확대되거든요. 원래는 동영상 파일에만 적용되던 게 7월 1일부터 이미지 파일까지 확대됩니다. 그러니까 커뮤니티에 누가 사진을 한 장 올리면요. 사이트 운영자가 그걸 AI로 사전 필터링해서 불법 의심이 있으면 자동으로 막아야 하는 의무가 생깁니다. 6개월 계도 기간이 붙어 있긴 해요. 근데 루리웹, DC, 클리앙 같은 커뮤니티 운영진이 우리는 어떻게 대응할 건지 검토 중이라는 공지를 4월 말에 차례로 띄웠어요. 그리고 박힌 댓글이 뭐였냐면요. 내가 만화 캐릭터 사진 올리는 것도 AI가 검열하냐, 이거 사전 검열 아니냐는 항의가 진짜 많이 박혔어요. 표현의 자유 논쟁이 이 지점에서 한 번 더 뜨거워집니다. 좀 더 기술적인 얘기를 하나 드릴게요. 그래야 이게 왜 우회가 어려운지 감이 옵니다. 한국의 인터넷 차단 방식이요. 사실 계속 진화해 왔거든요. 처음에는 단순 DNS 차단이었어요. 도메인 주소 자체를 막는 거죠. 컴퓨터 설정 한 줄만 바꾸면 풀려서 별 의미가 없었어요. 그 다음이 SNI 차단입니다. SNI라는 게 어떤 사이트에 접속할 때 처음 패킷에 박히는 도메인 이름인데요. 정부가 그걸 들여다보고 차단합니다. 비유하자면 편지 봉투 위에 적힌 받는 사람 이름만 보고 막는 거예요. 근데 이것도 SNI 파편화 같은 우회법으로 뚫렸어요. 그리고 이번에 등장한 게 인프라 차단입니다. 도로 입구를 통째로 막아버려요. 클라우드 플레어 같은 인프라 회사가 직접 이 사이트는 한국에 안 보내요 라고 하니까요. 사용자 단에서 우회할 여지가 거의 없어진 거예요. 그래서 이번 사태가 사람들을 진짜로 놀라게 한 포인트가 거기에요. 평소에 한국 인터넷 차단 우회용으로 가장 많이 쓰던 게 클라우드 플레어 워프거든요. 무료에다 빠르고 안정적이라서 대중적이었어요. 근데 그 워프를 켜도 같은 차단 페이지가 뜬다는 거예요. 같은 회사가 운영하는 거니까 당연한 결과인데요. 사용자 입장에서는 그동안 믿고 쓰던 게 한 방에 막힌 거죠. DC, 아카라이브에서는요. 그러면 진짜 VPN 외에는 답이 없는 거 아니냐는 글이 도배됐어요. 그래서 시크릿 DNS, ECH, ESNI 같은 더 깊은 우회 기술이 다시 화제에 올랐고요. 유료 VPN 가입 후기 글들이 이번 주에 쏟아지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또 다른 문제가 생기죠. 일반 사용자한테 VPN 깔아서 쓰세요가 답이 되는 사회가 정상이냐는 질문이 나오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여론이 두 진영으로 쫙 갈렸어요. 한쪽은요, 사이트 차단은 당연하다. 디지털 성범죄와 K 콘텐츠 도용 피해가 너무 크다는 진영입니다. 실제로 디지털 성범죄, 특히 AI 딥페이크 피해는 작년 한 해 동안 폭증했어요. K 콘텐츠 불법 유통도 4억 9,400만 건이고요. 어느 정도 강력한 조치는 필요하다는 톤입니다. 다른 한쪽은요, 이건 검열이지 보호가 아니라는 진영이에요. 박힌 댓글 중에 인상적인 게 있었는데요. 내가 보는 만화 사이트, 인디게임 포럼, 해외 IT 블로그가 클라우드 플레어 뒤에 있으면 같이 막힐 수 있다. 합법 사이트도 도매금으로 끊기. 그리고 또 다른 댓글은요. 디성범죄 명분으로 시작해서 결국엔 정치 콘텐츠 검열로 가는 거 아니냐는 정치적 우려였습니다. 양쪽 다 일리가 있어서 더 시끄러운 거죠. 법학자들 사이에서도 토론이 막 붙고 있어요. 핵심 쟁점이요. 헌법 21조 2항입니다. 거기에 명시적으로 사전 검열은 인정되지 않는다라고 박혀 있어요. 이게 한국 헌법의 굉장히 중요한 원칙이거든요. 그런데 이번 긴급차단법은요. 행정부 수반인 문체부 장관이 사실상 단독으로 사이트 차단을 결정할 수 있게 만들어져 있어요. 시민은 차단 후에 한다는 거니까요. 비판하는 쪽은 이게 사전 검열의 핵심 구조다라고 지적합니다. 반대로 옹호하는 쪽은요. 콘텐츠 자체를 검열하는 게 아니라 불법 사이트에 접근을 막는 거니까 검열이 아니라고 반박해요. 이 논쟁은 결국 헌법재판소까지 가게 될 가능성이 높다는 게 법조계 관측입니다. 누군가가 위헌 소송을 걸 거고요. 그때 가서야 진짜 답이 나올 거예요. 그 사이에 차단은 이미 일어나고 있는 거죠.
정리하면요. 5월 11일은 DDAY가 맞는데요. 끝이 아니라 시작이라는 게 핵심입니다. 9월 12일 정부 요청, 5월 1일 클라우드 플레이어 차단 본격화, 5월 11일 긴급 차단법 시행, 7월 1일 이미지 AI 사전 검열까지 한 번에 다 같이 굴러가요. 정부 명분은 분명해요. 디지털 성범죄, K 콘텐츠 보호, 누누TV 트라우마 다 진짜 문제거든요. 동시에 우려도 진짜입니다. 인프라 단계 차단이라 합법 사이트도 도매금이고요. 행정부 단독 차단권에 사전검열위원 논쟁이 붙고 우회는 점점 어려워지고 있어요. 그 사이에 일반 사용자만 영문도 모르고 막힌 페이지를 마주합니다. 5월 11일 이후에 어느 사이트가 추가로 막힐지, 7월 이미지 검열이 어디까지 갈지 사실 아무도 정확히 답을 못해요. 결국 헌재 판단이 떨어지는 날까지는 우리는 5월 11일을 그냥 맞이하는 겁니다. 본 영상에서 시간 순서, 명분, 우려, 우회 한 개까지 같이 봤어요.